영화 잘 보셨죠? 예, 저도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걸작으로 돌아오시다니 라는 생각에 정말 지금도 약간 흥분되는 기분이 남아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즈메 문단속은 우연히 이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된 소녀 스즈메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문을 닫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어떤 특유의 빛의 마술사다운 어떤 그 작화와 어떤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 그리고 거의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고, 일본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언제쯤 개봉하나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접 한국을 찾아주신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함께 오늘 또 변영조 감독님이 또 어떤 대화를 나누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변영조 감독님부터 이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되게 비슷한 감정인 상태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 장면에서 이렇게 울컥 울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울컥한 지 아직 30분도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저릿저릿한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참여하게 됐고, 무엇보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초속 5cm 때부터 감독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팬심으로 또 참여하게 돼서 이게 일이어야 되는데 기쁨이 되어버려서 걱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을 자처하시는 변영조 감독님과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소타를 들고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감사합니다. 今日は本当に皆さん2時間の長い映画を見てくださっ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여러분 2시간이라는 긴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今日はジュウさんと監督と一緒にたくさんお話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楽しみに来ました。 오늘 주성철 평론가님과 변영주 감독님과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本当はスズメとソウタもね、役者も一緒に来れればよかったんですが、彼らが来れなかったので代わりに椅子のソウタについてきてもらいました。 원래는 스즈메랑 소타를 연기한 배우들하고 같이 오고 싶었는데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소타 의자 데리고 왔습니다. この辺にね、いてもらおうと思います。 여기서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움직이나요? 動くかもしれない。 움직일 수도 있어요. 嘘動きません。 못 움직입니다. はい、Thank you。 네, 그럼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시작 질문은 이 작품을 만들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즈메 문단속은 올해 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이 됐고요. 사실 이번 초청이 21년 전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경쟁 부문 초청된 이후에 21년 만의 일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고요. 게다가 이번 작품은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에 이어서 일본에서는 세 편 연달아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찾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작품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きっかけについてもじゃあお答えするんですけど、最初に僕韓国がもう大好きでして、ちょっと韓国に来た感想をちょっとだけお話してもいいです？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온 감상, 소감을 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3年前に僕は天気の子で韓国に来て、6年前に君の名で韓国に来ました。そしてもっと前、琴の葉の庭という映画を作った時もプサンに行きました。 제가 3년 전에는 날씨아이로 한국에 왔었고요. 6년 전에는 너의 이름으로 왔었고 또 그 이전에는 언어의 정원이라는 작품으로 부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僕の過去の映画を、映画館で見たことあるという方はどれぐらい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 저의 예전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보신 분 얼마나 계실까요?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분께서. 감사합니다。とても嬉しいです。こんな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 이렇게 많이 계시다니 기쁩니다. いつも韓国に来るのが楽しみで、ただ今回映画制作中にパンデミックがあったので、本当に皆さんにお会い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のが心配のまま制作していました。 원래 항상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한국에 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영화 제작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ですので実際にこういうふうに目の前に立てていることがとても幸せで、昨日は嬉しすぎて、韓国人の仲間たちと、ソジュンと、マッコリをたくさん飲みすぎ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실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다 보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기쁜 마음에 밤에 한국 분들이랑 소주하고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爆弾も飲みました。 폭탄주도 마셨습니다. 若干ね、今もまだお酒が残ってる気もするんですけど、こんな気分でね、一緒に楽しめればと思います。 지금도 몸 안에 술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즐거운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この作品のきっかけなんですけれども、 작품을 만든 계기에 대해서요. 映画を見終わった韓国の方がどれほど気づかれたかな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東日本大震災という12年前の実際に起きた災害のことが物語のベースになっています。 영화 보신 분들이 얼마나 눈치를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12년 전에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その地震のことを結構皆さん知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ね。覚えてる方とか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한국 여러분들은 그 동일본 대지진을 아시거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時韓国の方はたくさん日本に支援してくださって今でもすごく感謝しています。 그때 한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요. 지금도 한국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地震があって大きな津波が来て町が流されてしまって、原発の福島のメルトダウンがあって、東北から、避難しなければいけない人がたくさんいたんですね。ですので実際にスズメのような境遇の人が12年前日本にはたくさんいたんです。 그때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감독님 얼굴에 그림자가 예, 아, 소타 네. 때문에 그림자가 나서. 스스로 카게가 影が아니, 지진이 있었고 지진의 영향으로 쓰나미가 일었죠. 그리고 그 쓰나미가 마을을 덮쳐서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또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멜트다운 되면서 굉장히 그 도호쿠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피난을 가야 되는 일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스즈메처럼 그런 경우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燃えている街の風景も、あるいはそのビルの上に取り残された船の風景も、12年前日本に実際にあった風景です。 영화 속에 나오는 마을이 불타는 장면도 그렇고요. 또 건물 위에 배가 올라가 있는 그러한 광경도 실제로 12년 전에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あの出来事がやっぱりこの映画の一番最初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になっています。 그 사건이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처음의 인스피레이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즈메 문단속의 도입부를 보면서 그야말로 홀딱 반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반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핸드헬드 시점샷으로 시작을 해서 그 영화가 시작을 하고 그러고서 꿈에서 깨어나서 그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갈 때까지 음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음만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폐허의 효과음만 나오고 음악이 나오지 않다가 소타가 등장하는 순간 음악이 마치 이제 운명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라고 하듯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근래 제가 봤던 모든 영화를 합쳐서 이렇게 음악의 시작 부분이 탁월한
시퀀스를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화음악이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되게 매료를 당했는데 이 영화에는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이 영화에는 되게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로드무비가 시작되어지는 전체가 로드무비이기도 하지만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에서 이를테면 저도 모르는 노래가 대부분이라 이렇게 주성철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목을 근데 뭐 아라이 유미의 립스틱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이노우에 요수의 그 유메노 나카에라든가 또는 오 야메떼라든가 이런 그 과거 인기 대중가요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듣기에도 처음 듣는 노래긴 하지만 요즘 노래 같진 않았거든요. 예, 이 음악들을 그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들려주셨고 그 씬에 녹여 놓으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わかりました。今、監督がその音楽のことを褒めてくださっ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ソータが登場した時の音楽のことを言われたのは初めてだったので。 지금 변 감독님께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소타가 등장하는 첫 부분의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今回もあのシーンの作曲は、ラッドウィンプスという僕がもともとファンだった日本のロックバンドが、あのシーンの作曲もやっています。 그 씬의 작곡은 원래 저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레드윈프스, 그러니까 일본의 원래 록밴드이시죠. 그분들이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ロックバンドの音楽ですから普段バンドねドラムを叩いてギターを鳴らしている人たちがストリングスの音楽をね作っ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僕はやっぱり彼らの才能がまずはすご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록밴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밴드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드럼이나 기타를 써서 또 스트링스 음악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君の名は天気の子というふうにラッドインプスと一緒に、作ってきた多分映画制作の経験がロックバンドである彼らにあれほどの音楽の幅を与え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も思いますね。 너의 이름은과 날씨아이도 레드윈프스랑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함께 해온 록밴드이기 때문에 그 정도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효과, 그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ご質問について、後半の昭和歌謡と僕たちは言うんですけど夏メロをたくさん使っているのには、ですね、この映画が現実と地続きだということを観客に感じてほしくて音楽の使い方をしています。 그 질문을 주신 후반부에 그 차 안에서 우리는 쇼와가요라고 부르거든요. 쇼와가요 그 추억의 멜로디를 넣은 것은요. 이 영화가 현실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음악들을 선곡을 했습니다. すずめの戸締まりの世界では12年前に、東日本大震災が起きたわけです。僕たちの実際の世界でも12年前に東日本大震災が起きています。 스즈메의 문단속의 세계에서는 12년 전에 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실제로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あるいはほとんどの日本人がスタジオジブリの作品を見ながら育ちます。魔女の宅急便の主題歌を知っています。同じように多分スズメたちもジブリの作品を見て魔女の宅急便の主題歌を知っているんだと思うんです。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브리의 작품을 보고 살아왔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녀배달부 키키의 주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즈메의 문단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러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その後にかかる曲も日本人はほとんど知っている曲ばかりですのでそういう曲を聴くたびにあれこの映画って私たちの世界の話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日本人の観客はだんだん気づいてい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期待したんですね。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노래들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노래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래를 들음으로써 이 영화 속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로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その果てにスズメが自分の日記を見つけて、そこに311という日付を、見つけるシーンがあります。その日付は日本人にとっては本当にトラウマのような衝撃的な日付でそこで観客はこれって自分たちの世界の話とつながっ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に気づくわけです。
그렇게 간 끝에 스즈메가 자신이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일기장을 넘겨서 311이라는 그 숫자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311이라는 날짜는 일본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이고 충격적인 날짜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일본 관객들은 아, 이 영화 속의 세계가 우리 세계랑 이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そういうことをやりたくてああいう音楽の使い方をしました。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음악을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의 작법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 제목, 그러니까 별의 목소리부터 이제 전작인 날씨아이까지 뭔가 그 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스즈메라고 하는 그 주인공 이름 자체를 제목에 넣는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스즈메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사실은 이제 감독님께서 기르시는 또 고양이의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의 작법부터가 좀 달라서 그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ああ、はい、そうですね、なるほど。確かにジュさんのおっしゃる通り、僕はヒロインの名前を映画のタイトルにつけたのは初めてですね。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는 여주인공 이름을 영화 제목에 넣은 적이 처음입니다. それはさっき監督が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一番最初のカットがその POV 視点でそのスズメの視点で始まるというところに関係しています。 그것은 병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영화 시작하는 부분에서 스즈메의 시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この映画はやっぱりスズメの物語、一貫してスズメの物語であるべきだと思ったんですね。被災者である、震災を経験した少女の話としてこの映画を作りたいと思ったので、ですからヒロインの名前をタイトルに入れました。 이 영화는 스즈메에 대한 이야기여야 하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서 스즈메, 즉 이 지진의 피해자인 스즈메라는 소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목에도 이름이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ヒロインの名前をスズメにしたのはスズメって鳥の名前なんですよね。韓国にもスズメはいますよね。 스즈메라는 것은 원래 일본에서는 새의 이름이거든요. 참새라는 뜻이에요. なんて言うんですか、スズメは。 참새. チャムセ、はい、チャムセ、そのチャムセとかスズメって僕たち毎日見るじゃないですか。街中にいますよね。日常の象徴だと思うんです。 그 스즈메나 참새는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일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そして日本語でスズメ、目とつくとそれはやっぱり何か女性を感じさせるんですね。ですので、みんなが親しみのある鳥で、名前が女性っぽいということでスズメにしました。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매가 되면요 약간 여성적인 이름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두 친근하게 가깝게 느끼고 있는 새의 이름이면서 약간 또 여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스즈메라고 하였습니다. 猫は僕がスズメを作っている時に、小ヤニっていうんですか、小ヤニを、保護猫としてもらったので、スズメを作っている時にもらった猫なのでスズメと名付けました。 그 고양이 이름이 스즈메인 거는요. 제가 스즈메의 문단속을 만드는 도중에 이 고양이들을 입양하게 돼서 좀 보호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양이의 이름을 작품에서 따와서 스즈메라고 지었습니다. 映画作りをね、そう逆、映画作りを随分邪魔してきましたけどね。遊んで遊ん 근데 で。 영화 만드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놀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은 러닝타임이 122분이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 8작품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2시간 러닝타임을 넘긴 작품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 작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의 이전 작품에서 좀 액션적인 성격이 강했던 뭐 별을 쪼는 아이랑 비교해봐도 정말 그 어드벤처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뭐 미미즈의 어떤 위용도 그렇지만 그 롤러코스터에서 이렇게 그 소타가 뭐 쫓아가고 이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스펙터클을 보여주는데, 그런 점들만 봐도 사실 이전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좀 액션씬 연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いや本当に作るのが大変な映画でした。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든 영화였습니다. 僕だけじゃなくてスタッフ全員疲れて、僕は映画完成してからもう5ヶ月ぐらい経つんですけど、今でもなんか疲れが抜けていない気がしますね。 저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 모두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셨고요. 영화 완성하고 지금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는 그 피로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一つには退屈させない映画にしたいと思ったんです。 일단은 지루한 점이 없는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やっぱりその YouTube のショート動画とか TikTok とかああいうこう短い配信のムービーが今とても強いじゃないですか。みんな大好き、僕も大好きなんですけど、それに負けないような2時間を超えるんだけどでも集中して見てもらえるような物語を作りたいと思いました。 요즘 다들 유튜브 많이 보시고 쇼트 무비 많이 보시고 틱톡도 많이 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많이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2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길지만 그런 영상들에 지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そのためには映画の中で定期的にピークが訪れるような、シーンを入れたいと思ったんですね。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でいうとボス戦闘みたいなもの、定期的にこうボスが現れて戦うような、作り方をすれば、飽きることなく見続けてもらえ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정기적으로 피크가 오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크가 계속 오면 지루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에서 정기적으로 보스가 나와서 그 보스랑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영화 속에 비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まあそういうね工夫をしながら作っていったので皆さんが飽きてなければ嬉しいなと思います。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보셨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이제 보면 일본의 전통 종교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히미지의 신이시여, 뭐 선조의 땅이여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해진 애초에 존재하는 것 같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은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존의 기도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あれは映画のオリジナルとして、自分で作ったオリジナルの祝詞ですね。 제가 오리지널로 만든 그 주문입니다. でもまあ決まった言葉遣い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まあかけまくも賢きみたいな言い方は、まあ神社で、まあねその神社の人が唱えてくれる言葉なんですけども、まあその言葉を、まあ実際に教えてもらったりしながら、映画用にアレンジして作りました。 실제로 그 카케마쿠모 카시코키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아레오키도 성부한 뭐 히미지의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부분은요 실제로 일본의 신사에서 주로 하는 정해진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배워와서 그것을 제가 어레인지했습니다. まああれは、まあ呪文スペル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でももっと言えば願いのようなものだと思うんですよ。こう強く願ってる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まあこう平和が戻ってきますようにとか、その人間が災害に遭った時にできることってやっぱりこう祈ったり願ったりすることだと思うので、まあ祈りや願いのメタファーとして、まあこう呪文を、使いました。 그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평화를 굉장히 원할 때라든지 뭔가 혹은 엄청난 재해가 왔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거나 바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나 바람의 메타포로서 이 주문을 넣었습니다. 僕たちはその映画制作の時にも神社に行って、まあちょっとねあんな風にこう祝詞をあげてもらってお祈りしてもらったりもするんです。無事に完成しますようにと。韓国ではそういうことをしたりするんですか？ 일본에서는 영화 제작하기 전에 신사에 가서요 좀 무사히 잘 제작될 수 있도록 그 기도도 올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도 고사라는 거를 지내죠. 네. 韓国でもこう、まあ、祝辞っていうかごさと呼んでいるそういうのを祈るそういう行事があります。やっぱりねベースにある文化がとても似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역시 베이스 근저에 있는 문화가 일본과 한국이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어떤 한 시퀀스가 단순하게 따지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연기가 나고 그 연기가 나는 곳을 향해 가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기도문을 외고 문을 닫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요. 근데 이게 이 증폭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반복을 넘어서서 감정의 증폭을 계속 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기도문은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유한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신기에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도 뭐 오늘 하루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살아 있게 해달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을 흔드는 대사로 바뀌고 그리고 과거의 목소리도 처음에는 그러면 바로 이 공간 이 폐허의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가? 에서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가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동일본 대지진 바로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사람,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이따 만나 라고 하는 말로 완전히 그냥 감정을 몰아붙여서 결국에 그 다다이마라는 말이 저도 외울 정도로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던 게 제가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많은 영화들을 보면 그 다다이마 오카에리라는 말이 단순하게 다녀왔어요. 잘 왔어.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문화랄까? 그거의 감정이랄까? はい、なるほど。とてもやっぱり映画をこう見たかった言いたかった部分をきちんと汲み取ってくださっていてとても嬉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일단 제가 굉장히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여쭤봐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最後燃えている街に向かって、ソータがね祝詞を唱えていて、おっしゃったように監督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たくさんの言ってきますが聞こえてきますよね。 마지막에 불타는 마을 쪽으로 가서 소타가 주문을 외울 때 정말로 많은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가 들려오죠. 行ってきますというのは僕たちが毎日ドアを開けながら言っている言葉ですよね。僕たちって朝起きたらドアを開けて外に出て行ってきますというふうに言ってでドアを閉めて帰ってく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는 말이고요. 또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을 닫고 또 인사를 하게 되죠. 東日本大震災の時は2万人のお帰りなさいのない行ってきますだけがあったんです。ドアを開けて外に出て行ってでもそのまま帰ってこれなかったお帰りなさいを言えなかった、2万人がいたんです。 동일본 대지진 때는요 2만 명이나 되는 이때키마스는 있었지만 타다이마도 없고 오카에르나사이 잘 왔니? 라는 말도 없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있었습니다. ですからこの映画ではドアがとても大事だと思いました。ドアが日常生活のシンボルになると考えました。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심볼이라고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日常というのは行ってきますとお帰りなさいのそのルーチンをねこう途中で途切れさせてしまうことが災害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です。 일상이라는 것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어라는 것의 루틴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상을 단절시킨 것이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スズメが映画の最後で、ソータと再会してお帰り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よね。 영화 마지막에 소타가 다시 왔을 때 스즈메가 얘기하죠. 오카에리나사이 어서 와요라고. あれは東日本大震災の時にあった何千人何万人の、言えなかったお帰りなさいをスズメに言わせるようなつもりで、最後のセリフとしました。 그것은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말을 하지 못했던 몇천 명, 몇만 명 분들을 대신해서 스즈메에게 그 말을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카에리나사이 어서 와요라는 말이요. 또 캐릭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떠오른 것이 그 소타 의자도 있지만 다이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감독님 작품에서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귀엽기도 하지만 되게 밉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너무 귀엽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빌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다이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한쪽 눈에 그 양쪽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꼬리도 조금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작화 컨셉도 궁금하고 또 이 다이진의 캐릭터를 또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そうですね。大臣大臣は猫の姿にしたのはですね
自然の象徴にな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自然ってとてもこう気まぐれだと思うんですよ。さっきまで美しかったはずの海が急にこう津波のようになって人に襲いかかってきたりする。でそれは人に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もできないし、自然の意図は人に推し量ることもできない。それってこう気まぐれな猫に、ね、似ているなと思って、まずは猫を使お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일단 다이진을 고양이로 설정을 했던 것은요, 이 다이진이 자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싶었어요. 자연은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그리고 아까까지는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바다가 어느 순간 쓰나미를 일으켜서 마을을 덮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연은 인간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면에서 이 자연을 좀 상징하는 것으로서 고양이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양이로 했습니다. そうですね。でその大臣はまあ要石なわけですよね。で要石というのは、まあ、ミミズの頭と尻尾を割いているから、まあ、2匹登場させよう。だから大臣も2匹登場させ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그리고 그 다이시는 요석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리고 요석은 미미즈, 거대한 미미즈의 머리와 꼬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석은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その時に考えていたのは、例えば韓国のその、陰陽というんですか、陰と、陽の陰と陽のマークがありますよね。光と黒が、混ざり合っているような、ああいうデザインはどう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黒い猫と白い猫が混ざり合って最後一体の巨大な猫になる、そんなことをちょっとイメージしていました。 그때 좀 생각을 한 게 한국에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그런 마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합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흰색과 검은색이 마지막에 서로 이제 붙어서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미지하면서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ただまあ途中でやっぱりちょっとそれを変更したんですね。まあこの物語は母と娘の物語なんだというふうに自分で途中で気づきました。スズメは、まあ、玉木というおばさんにうちの子になりなさいと言われて、まあ、玉木の子になりますよね。同じようにスズメも大臣に向かって何気なくうちの子になるというふうにこう聞きます。そんなふうにその母をめぐる物語として、まあ、軸を通した方が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スズメと大臣を、まあ、その母と子に見立てて、描こうと。ですから大臣は子猫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途中で考えを変えていきました。 그래서 2마리가 아주 대등하게 비슷하게 섞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 설정을 좀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역시나 어머니와 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스즈메하고 이모하고 이제 관계가 거의 딸과 어머니 같은 사이인데, 이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스즈메에게 너 우리 집 아이 할래? 라고 되렴, 우리 집 아이가 되렴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즈메도 자기도 모르게 다이진을 만났을 때 너 우리 집 아이 할래? 라고 묻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어머니와 딸이라는 어떤 하나의 축으로 통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크기의 고양이였는데, 스즈메와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이 다이진과 사다이진도 다이진을 아기 고양이로 만들면서 약간 그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으로 바꾸었습니다. まあ大臣は最後要石に戻っちゃうんですけども、まあ、可愛い猫ちゃんがかわいそう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う意見をたくさんもらって、猫ちゃんごめんねと思いながらでもまあしょうがないなと思いながら描いていました。 그런데 마지막에 다이진이 다시 요석으로 변하잖아요. 그걸 보고 불쌍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귀여운 고양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되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성철 기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석으로 변할 때.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난 저 자식 잘 돌아갔다. 그게 그 친구 직업이잖아요. 네. 心強いそういう意見も聞きたかった。 거기서 그렇게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런 의견 듣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회사 안 가겠다고 도망 나온 애를 잘 달래서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아냐. 사명감을 갖고 돌아간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 작품에는 정말 명장면들이 많고 보면서 되게 울컥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울컥했던 장면은 이 스즈메가 과거에 살던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스즈메의 박스를 열어보는 장면인데요. 그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311이라고 하는 또 이 시꺼멓게 된 이
숫자까지 보여서 이제 더 가슴이 아픈데 사실 그걸 보면서 또 궁금했던 건 뭔가 사실은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도 뭔가 그런 어떤 신카이의 박스 같은 게 있으셔서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어떤 물품이 있으신지 사실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はいまああのような箱は持っていないですね。子供の頃の箱を大事に取っているというのはないです。 그런 상자를 어릴 때 있던 상자를 소중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ただ僕は子供の頃父親が僕のために木で椅子を作ってくれ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어요. その椅子にはペンキでこうマコとね僕の名前が書いてあってとても嬉しかっ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 그 아버지가 그 의자에 페인트로 마코토라고 저희 이름을 써서 주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今でもその椅子はあって東京の僕の家に置いてあります。 지금도 그 의자는 도쿄에 있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まあそんな思い出がこのソータにな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한 추억이 지금 이 소타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성철 기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 썼던 볼펜, 다 쓴 볼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펜을 쓴다고 하는 게 뭔가 연필을 쓰다가 볼펜을 쓰게 되면 내가 어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썼던 볼펜을 다 쓴 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의자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가 물려주셨건 나에게 준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볼펜? 그건 조금 왜냐면 저는 이런 좀 신기하게 저는 제가 이제 제 컴퓨터에는 언제나 딱 여는 순간 휴지통은 다 비워져 있어요. 하루에도 한 12번 정도 휴지통 비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근처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내 상황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스는커녕 제 컴퓨터는 언제나 휴지통이 빈 휴지통이거든요. 그래서 볼펜이라고 그것도 처음 썼던 볼펜? 그분 몇 학년 때 아니면 기자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별것도 아닌 별거 아니죠.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볼펜이라는 걸 써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빨리 객석 질문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늘 그 감독님께서 이제 워낙 또 한국을 자주 찾으셨고 객석 질문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손 드시기 전에 약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목이 되시면 질문 딱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일본 분이 아니시라면 꼭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는 포스터 사인 포스터 맞죠? 네, 사인 포스터를 드려요. 사인 포스터를 준비한 게 7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목은 주성철 기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터를 못 받으신 분은 다 주성철 기자 때문인 거죠? 네. 자 시작하시죠. 여기 가장 한가운데 계신 분 마스크 쓰신 안경 쓰시고 마스크 쓰신 전 보면서 미미즈를 왜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진은 아래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그런 게 일반적인데 어째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의 연출을 했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미미즈가 일본어로 지렁이라는 건데 찾아보니까 혹시 그렇게 묘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わかりました。ミミズの形そのものは作っていくときに気をつけていたことは、モンスターとかクリーチャーに見えてしまわ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ことは少し考えました。 미미즈 형태를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것이 몬스터나 크리처처럼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ゴジラのようになってしまっては良くないかなと。ゴジラには目的や何らかの意思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でも地震のような災害には何の目的もありませんよね。
고질라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질라 같은 괴물은 목적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미즈는 지지는 목적이나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ですので、単なる現象に見えるようにしたいと、煙が噴き出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し、水が噴き出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し、ゼリーのようにも見えるし、土の塊のようにも見える、そういうデザインを目指しました。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물체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현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미미즈는 연기로 보일 수도 있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젤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흙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登って倒れることにしたのは、倒れんという動きにはやはり意志がないからです。自然な動きのように見えるからということが、理由の一つです。 그런데 이것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떨어진다는 것은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움직임이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もう一つは戦闘シーンの中にタイムサスペンス、タイムリミットのような要素を入れたかったんですね。アクションゲームで時間が画面の上に出ていて時間切れになっちゃうと終わっちゃうような、そういうハラハラする要素を入れたかったので、だんだん倒れてくるということを思いつきました。 그리고 또 하나는 전투 씬에 있어서요. 그 게임에서 보면 타임 서스펜트, 타임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이렇게 이 시간이 나오고 그게 점점 줄어들면 이제 더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에서 어떤 게임의 시간처럼 굉장히 조마조마한 이것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볼 텐데요. 저기 액자 들고 계신 분. 네. 먼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저는 변영주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그 노래에 관한 질문에 뭔가 연장선상 같은 질문인데요. 이전 작품이 너희 이름은가 날씨의 아이에서는 노래가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마치 뮤직비디오 같은 연출이면서 동시에 작중 중요 장면들과 대사들을 전개시키는데 활용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번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는 세리자와의 자동차에서 흐르는 노래들과 엔딩에서 후일담에서의 노래를 빼면 노래의 활용이 매우 절제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리자와 자동차에서 흐르는 노래는 또 너희 이름은에서의 스파크리라던가 날씨에서의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와 같이 연출상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이 아니라 작중 인물이 실제로 듣는다는 점에서 또 이용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의 활용 방식이 이전 작품과 달라지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わかりました。ですね、理由はいくつかあるんですが、ただラッドエンピスの洋次郎さんと最初に話したのは、今回は映画の中で今までのような劇中歌を流すのをやめようというのは2人お互いにどちらが言い出すでもなくお互いの共通見解でした。 네, 이번에는요,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음악도 레드 윈프스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해서 맨 처음에 레드 윈프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극중 노래를 이렇게 많이 쓰지 말자라는 것을 누가 먼저로 할 것도 없이 서로 공통적으로 합의한 의견이었습니다. その一つの理由は、君の名は以降同じように音楽で、MV のように演出するような他のアニメーション映画が増えたからです。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희 이름은 이후에 음악을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안에 가사가 있는 걸 넣는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僕たちがこれ以上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もしょうがないなというふうに違うやり方を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방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もう一つの理由は、この物語がやはり一貫してスズメの視点で描かれるべき物語だからです。タイトルをスズメというふうにしたように、これはスズメの見たものを描こうと、思ったからです。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이야기는 일관해서 스즈메의 시점에서 그려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제목에 스즈메를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랑 같은 이야기인데 스즈메가 본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劇中歌を使ってしまうとこう歌がスズメの代弁を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よね。他の人の視点が入ってきてしまう。ですので劇中歌はなしにしよう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래서 극중 노래를 쓰게 되면 그 노래 안에 있는 가사가 이 스즈메를 대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스즈메의 시점이 아니라 다른 이의 시점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중에 그런 가사 있는 노래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でもきっとみんな劇中歌も好きでしょうから、もしかしたら次回作だとまたね、ああいう使い方をす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팬 여러분들이 다 극중에 들어가는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작품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노래를 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까마도 디부시. 예. 마지막 장면. 저요? 감사합니다.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스즈메 디자인을 봤을 때 딱 봐도 교복 스커트가 좀 길어 보이고 그 작중에 친구에 비해서도 교복 스커트 길이가 살짝 길어 보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디자인하신데 약간 의도가 있으신가요? はい。スカートが長かったり、あ映画の中に出てくる他の制服よりもスズメのスカートが、はい制服のスカートが長いんですけど、はいそういうふうにデザインした理由がありますか？ そうですね。今まで僕の過去作だと制服のスカートが少し短すぎたかなと思ったからです。 네, 이때까지 만들었던 영화에서는 교복 치마가 좀 지나치게 짧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あと高校生のスカートの長さってきっと韓国もそうでしょうけど流行がありますよね。短くなったり長くなったり。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 여고생들의 그 교복의 스커트 길이는 유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僕はスズメのデザインを始める前に実際に何人か東京の女子高校生に取材をしたんです。スカートの長さはどれぐらいかと聞いたりもしました。見せてもらったりも。その長さがちょうどスズメの履いているスカートぐらいの長さだ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이 스즈메의 이 교복을 디자인하기 전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도쿄에 있는 여고생들을 몇 명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취재할 때 물어본 것들 중에 교복 치마 길이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딱 지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이로 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이번 줄에서요 한 둘, 셋, 다섯 번째 줄에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신. 네, 네네. 감독님께서 정말 꼼꼼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이게 7명 가능할까 생각이 들고 살짝 해주세요. 근데 잠깐만요. 나 지금 놀라운 게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아 그랬나요? 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냐 그걸 알아차리는 관객과 그것을 기뻐하며 말씀해주는 감독과 그러니까 뭔가 여기 뭔가 그 연결고리 네, 교감이 대단하네요. 감독님 제부일 때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냥 그래요? 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네, 해주시죠. 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께서는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으신 만큼 여러 작품에서 다방면으로 다채로운 연출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스즈메 온나석이라는 작품에서도 작품의 배경 묘사라던가 색감이 매우 다채롭고 뛰어났다는 걸로 생각하고 매우 관람하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연의 의미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연의 의미요? 네. 自然の意味は何ですか?自然の意味ですか難しいですね。自然の自然の意味お答えにな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自然のことを考える時にいつも自分が思い浮かぶのは、2011年の3月に東京に咲いた桜のことです。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 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것은 2011년 3월 11일을 도쿄에서 보았던 벚꽃입니다. 3月11日に東日本大震災が起きてこれから日本はどうなってしまうんだろうという暗いムードに日本中が包まれました。 3
3월 11일에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났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일본 전국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そこから2週間も経たずに東京にいつものように桜が咲いたんですね。それを見て僕はとても驚きました。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도쿄에서 벚꽃이 피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まあ桜が咲くのは当たり前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世の中がこん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に桜は相変わらず咲くんだと、自然というのはまあなんて美しくて、でも同時になんて冷酷なんだろう、人間に無関心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것을 보면서 물론 벚꽃이 피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이 꼴이 되었는데 벚꽃은 변함없이 피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자연이라는 것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쩜 이렇게 냉혹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게 무관심할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僕たちが美しいと思う砂漠のような場所も、砂漠の風景ってとても美しいですが、そこで人間が生きていくことはできませんよね。あるいは星空がとても美しいと思っても宇宙では人は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せん。 우리가 가끔 사막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막이라는 곳은 실은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별이 많이 뜬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늘에 가서 별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自然というのはそんな風にとても美しいけれど、でもやっぱり本質的にはそれは人間からとても離れたものなんだ、人間とは入れずに、とてもその、ある意味で、残酷なものなんだということが、その桜を見た時に感じたこと、僕が自然について思うことです。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과는 굉장히 먼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잔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 벚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쪽 저 불빛을 피우신 네, 지금 저기 스마트폰 불빛을 피우시면 그 감독님 예전 영화에서는 늘 도쿄가 배경으로 나왔었는데요. 뭐 신주쿠나 요요기나 요스야 같은 곳을 보면서 되게 당연한 곳도 배경으로 쓰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실제로 있었던 곳이 배경이 되었으니까 되게 더욱 마음에 남고 여운이 남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도쿄를 벗어나서 아예 일본 전역을 배경으로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감독님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배경을 설정하실 때 로케이션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또 비결을 가지고 이곳을 답사하시고 또 장소를 선정하시는지 그런 감독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ですね、まず今回の映画は最初にお話したみたいに、東日本大震災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ので、東側、日本の東北がゴールになることはもう決まっていたんですね。でスタートは、東北からこうね、避難して暮らしているスズメですから、スタートは西にしようと、ですから九州からスタートしようと、九州からスタートして東北に行くことは最初のもう物語の構造的に決まっていました。 네, 일단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동일본 대지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은 토호쿠 지방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움직이는 어떤 장소의 목적지, 고울이 되는 곳은 토호쿠여야 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의 스타트는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즈메가 동쪽에 있다가 이제 피난을 와서 서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쪽에 있는 큐슈에서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큐슈에서 출발해서 도호쿠까지 가는 이야기다라는 그 구조는 이야기상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実際にじゃあどういう街を巡っていくかというのは、ロケハンして決めていきました。そういう日本の地理とか、ロケーションハンティングが、とても好きで詳しいスタッフがいるので、そのスタッフに旅行日程のようなものを組んでもらって、いろんな場所を巡りました。
그 뒤에 찾아가게 되는 다른 동네들은요 로케이션 헌팅을 해서 정하긴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본 전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스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한테 여행 일정표 비슷한 걸 좀 만들라고 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ですね、そのスズメが経過するスズメが通っていく街は映画を見ているだけでは気づかないような、あるコンセプトがあります。 그리고 스즈메가 중간에 들르게 되는 동네들은요 영화를 그냥 보고 있을 때에는 알지 못하는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컨셉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それは過去にやはり何らかの災害があった場所を描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과거에 어떠한 식의 재해를 입었던 곳을 배경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例えば愛媛チカという少女とみかんを運んでいる少女と出会いますよね。あそこは、何年か前に西日本豪雨災害というとても激しい雨の災害があって土砂崩れが起きた場所です。 예, 가령 그 귤을 싣고 가던 치카라는 소녀를 만난 에히메라는 곳에서는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일본 호우 재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고 그 비 때문에 산사태가 아주 크게 났던 장소입니다. その後の神戸、ルミというねスナックをやってる女性と出会う神戸はあそこは1995年に阪神・淡路大震災という本当に大きな地震があった場所なんです。 그리고 그 뒤에 가게 되는 코베에서는 루미 씨라고 스낵바를 하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코베는 실제로 19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でも今はその災害から長い時間をかけて復興して日常が戻ってきています。スズメがそういう人々と出会う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した。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곳에서 다 부흥을 하고 다시 다 고쳐서 일상을 회복해서 다들 살고 계시거든요. 스즈메는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신호를 받았는데 질문을 여기서 그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워낙 감독님께서 정말 그 모든 질문에 정말 꼼꼼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끝내야 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 사실 저는 이제 뭐 위대한 예술가들은 평생 하나의 주제만 하나의 테마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이 8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만나게 해줄 것인가 라는 거를 좀 언제나 이렇게 꾸준히 다뤄오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작품의 어떤 이번 작품에서 어떤 끝판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이 지금 초기 예매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기록까지 가게 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어요. 평소에도 많이 우는데 스웨 문단속을 보면서도 어디서 울었는데 이게 좀 눈물이 다르다? 그러니까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위로받고 있어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특히 아마 이게 여러분들은 영화를 다 보셨지만 지금 이게 네이버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관없네. 어린 스즈메와 어른 스즈메가 만나는 그 씬에서 진짜 위로받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된 이유가 뭘까? 그건 결국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도를 한다는 건 단순히 그런 나쁜 일이 있어서 안 됐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의 시간과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준 것이 특히 요즘에 저한테 되게 크게 위로가 된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필 딱 요때 개봉을 해줘서 제 감정하고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자리도 왔고요.
되게 좋은 영화니까 많이들 한국 영화 산업은 한 가지를 언제나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좋으면 많이 본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ですね、韓国は本当にこう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大国だと思います。今は日本でもみんなが本当に韓国のドラマを見て韓国の音楽を聴いています。そんな本当にこう尊敬すべき、エンタメの大国で、僕たちの作った映画をこんなにたくさんの方が見てくださって、こんなに細かいところまでお二人に映画を知ってくださったのが、とても光栄に思いました。 네, 한국은 일본에서 보기에는 엔터테인먼트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다들 한국의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대국에서 이렇게 우리 영화들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두 분께서 오늘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その中で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がそうですね、韓国の方々に愛していただけてるのもなんだかとても誇らしい気持ちになります。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한국에서 많이들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スラムダンクもヒットしてるんでしょう。 슬램덩크도 히트하고 있잖아요. あんまり負けたくな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スラムダンクと同じぐらいの観客が、韓国の方々がスズメに来てくれるといいなというふうに今日は願っています。 슬램덩크에게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슬램덩크만큼이나 많은 관객분들께서 스즈메의 문단속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프로모션을 한국에서 지금 너무 많이 하셔갖고 다음 주에 정대환 씨가 한국에 오려고 그랬대요. 네. 네. 아, そうなんですか。 근데 학폭 문제 때문에 보내게 됐다고. そうなんだ。僕ももう一度韓国に行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よね。 사실 저도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メディアキャストで配給と話しているのは、スズメが300万人の観客数を達成したらもう一度韓国に来てたくさんイベントをやりましょうと話しています。 그래서 이 영화 수입하신 미디어 캐슬 쪽에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스즈메 문단속이 300만 명 동원을 한다면 다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안에 오시겠는데요? そうかな。そんな簡単なことじゃ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でもね、今日はこんなに心強い味方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もう一回来れるかなという気持ちがだんだん強くなってきました。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든든한 아군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약간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本当に幸せな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はたくさんソジュとマッコリを飲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 소주와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용하신 분들께 싱카이 마코토 감독님 그리고 또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변영주 감독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